네, 반갑습니다. 빗썸 상장 수혜주 총정리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제는 이 개떡 같은 종목들이 찰떡같이 올라간다. 예, 무슨 얘기냐면 사실 제 기준에서 이 수혜주들 중에서 투자할 만한 회사가 없습니다. 회사가 없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방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을 했냐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했는데 보시면 예, 요런데 여기가 아니고 진주 같은 데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파트가 5억 9천 지방에 6억 5천 예, 이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투기성 자금이 오든 어쨌든 투기도 볼 게 있어야 오는 거니까. 창원에 이런데 유니시티 옛날에 유니시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미분양이 났었는데 지금 12억 예, 10억 예, 이런 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단순히 투기성 자금이 밀려 들어와서라기보다는 이 통화가치 하락을 반영을 하는 이 거대한 흐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통화가치 하락이란 건 결국 지금 10,000원이 5,000원짜리가 되는 그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5만원짜리가 어느 순간 만원짜리처럼 예전에 만원짜리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건데,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30억 하지만 옛날 화폐 기준으로 보면 한 10억? 이런 거. 그래서 전반적으로 통화가치 하락이 반영이 되고 있다. 코로나19로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근데 사실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이 통화가치 하락이란 거대한 물결이 모든 자산, 현금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상승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그게 상승이 아니지만 그래서 요 현금 가치의 하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 가상화폐도 정부가 찍어내는 돈은 근거가 있나? 이렇게 따지면 가상화폐에 대한 비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부가 찍어내는 돈도 정부 어떤 금을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하니까 그럼 가상화폐도 똑같은 개념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보면 결국 가상화폐 시장도 주식시장하고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먼저 올랐으니까 제 경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주식시장이 올라갔다라는 부분 이건 100%입니다. 부동산이 상승 그 다음이 주식시장 상승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주에 대한 인식을 다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대형주는 재미없다 올라봤자 몇 퍼센트 오르겠냐 10% 20% 30% 삼성전자가 6만원에서 10만원 가더라도 한 70% 오르는 건데 웬만한 종목들 중소형주 두세 배 오른다. 맞는 얘기지만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 대형주에 대한 어떤 적절한 배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인식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000만원 2,000만원 하시는 분들은 그냥 중소형 성장주에 한방 승부를 보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이런 거대한 통화가치 하락에서 결국 빗썸이 실적을 낼 거고, 그리고 그렇게 지금 현 구조로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경영자의 어떤 자격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먼저 매각을 한 다음에 상장을 하게 될 텐데, 그럼 상장사 중에서 빗썸하고 연관이 된 종목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빗썸의 지배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고 매각이 진행이 되고 매각 후에 상장을 아마 할 건데, 아마 이게 가상화폐 시장이 2023년부터 주식하고 아마 거의 똑같은 시점에 그 과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이 되기 전에 상장을 할 거고,
상장 시점은 그러니까 시장에 따라 틀리겠지만 2022년이 되지 않을까. 이때 실적 최대한 만들어서 상장을 하고, 그러면 그 시점에서 수혜를 받거나 아니면 매각할 때 지분을 같이 매각을 하거나. 근데 지금 거론되는 얘기가 8,500억에서 1조 원이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빗썸의 지배 구조를 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비트 갤럭시아, 이거 수정을 해야 되는데 또 수정을 못했네. 이 비트 갤럭시아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니셜이라고 있습니다. 이니셜 1호 투자 조합입니다. 네, 이게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 이니셜 1호 투자 조합에 투자를 한 게 이원 컴포텍 입니다. 그래서 이원 컴포텍이 이니셜 1호 투자 조합에 투자를 하고, 이니셜 투자 조합이 버킷 스튜디오라는 상장사를 지배를 하고 있고, 이 버킷 스튜디오가 BT1이라는 또 회사를 지배를 하고 있고, BT1이 비덴트를 지배하고, 비덴트는 비스듬 홀딩스의 지분 34.21%, 24%를 갖고 있고, 비스듬 홀딩스는 비스듬 코리아 지분 74%를 갖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예,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34%를 갖고 있으면 최대 주주고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예, 최대 주주는 맞지만 경영권은 이정훈 의장이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매각을 할 때 동반 매각을 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매각을 하는 주체가 이쪽이고, 전체 지분을 8,500억에서 1조 원 정도, 이 사이를 두고 매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비덴트가 이 매각에 동참한다 해도 금액이 약 3천억 정도 됩니다. 이 지분 가치가. 이 3천억 원의 지분 가치가 이 이니셜하고 또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게 여기다 수혜가 가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뭐 복잡하게 들리시겠지만 일단 매각하는데 동참하면 3천억이 생기고, 그 3천억을 이 상장회사 4개가 찢어 먹을 수 있다. 줄줄이 사탕이니까. 간단하게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비선 매각 진행은 보면 지금 이해관계가 굉장히 일치되고 있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데, 현재 구조로는 상장이 불가능합니다. 뭐 예전에 소송 문제도 있고 하니까. 예, 그래서 상장이 불가능한 구조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에 매각을 해서, 네, 그래서 매수자가 내년에 상장 준비를 해서 내후년에 상장하는 걸로 이렇게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자 측은 8,5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매도자는 1조 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좋아지면서 약간 이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상태입니다. 예,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M&A 시장에서 이 정도 가격 차는 굉장히 작은 겁니다. 매각이 성사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가격 차면. 예, 그래서 매각이 어쨌든 성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정리를 하면 비덴트가 3천억을 벌고, 번다라는 개념보다는 3천억을 회수하고, 이 비덴트가 회수한 3천억이 다시 BT1의 일부가 갈 수도 있는 거고, 예, BT1에 간 자금이 또 버킷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버킷이 그 이니셜로 갈 수 있는 거고, 이니셜로 가서 투자조합 해산하면 이원 컴포텍이 수혜를 받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네, 그래서 매각 후에 상장을 할 때 만약에 동참을 한다, 그대로 갖고 있다가 어차피 매각 주체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니까, 그러면 매각한 이후에 상장까지 기다리면 지금 통화가치 하락의 어떤 거대한 물결 속에서 시간이 지나고 가상화폐든 모든 자산이 상승을 할 겁니다. 아니 가치 근거가 있어야지. 가상화폐가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때 근본적으로 보면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는 돈은 어떤 가치가 있느냐. 예, 그리고 미국 연준이 찍어내는 달러는 또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그냥 똑같은 문제인 겁니다. 다만 이제 정부라는 신용이 있고, 가상화폐는 그런 신용이 없다 뿐이지,
자산 시장이 상승하는 구조에서 어쨌든 이미 비트코인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계속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고, 그런 가상화폐들이 계속 생겨났다 죽었다가 이렇게 반복하면서 거래가 일어나고, 그러면 결국 투자자들은 대부분 망하겠지만 거래소만큼은 망하지 않고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빗썸의 가치라는 게 당장 지금 뿐만이 아니라 미래 가치가 더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후에 상장을 하게 되는 경우, 공모시장이 지금 아주 좋은 상태고, 이미 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봤을 때, 여러분들 지방 아파트가 뭐 공급이 없어서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공급이 넘쳐납니다. 미분양, 10분 거리에 미분양 천지입니다. 그런데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돈이 갈 곳을 잃었다는 얘기니까. 근데 시중에 돈이 그만큼 많은데 지금 경제가 어렵고 뭐 자산이 어쩌고 하는 게 소용이 없는 겁니다. 돈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이 경제 규모가 10이라고 본다면 지금 돈이 13이 있다. 그러니 이 3만큼이 결국은 반영이 돼서 다시 10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만큼의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코로나 상황이 이어지고 여기에 재난지원금을 뿌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경제활동과 무관한 돈이 뿌려질수록 결국 전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 구조 속에서 시장, 주식시장 오를 수밖에 없고 뭐 가상화폐도 계속 지금보다 나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공모시장도 계속 흥행할 거다. 왜냐면 돈이 넘쳐나니까. 왜 넘쳐나느냐? 현금 갖고 있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가상화폐 강세를 예상할 수 있고 2023년부터 과세를 하면 수익률이 뚝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절정인 2022년에 상장을 하는 쪽으로 갈 거고 최근에 또 실적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매각 후 상장, 그러니까 매각할 때 동참하지 않고 상장할 때 구주 매출이든 아니면 시장에서 때리든 상장 후에 뭘 하든 지금 빗썸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이 상장회사들은 수혜를 보는데 지금만 해도 어쨌든 3천억 원 이상을 회수할 수 있지만 갖고 가면 5천억 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 그래서 매각을 해서 인수자가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수자가 상장 절차에 돌입을 하는데 빗썸이 뭐 3년 연속 이익을 냈으니까 이건 문제가 없을 거고, 그러면 2022년에 실적이 절정일 때 상장을 할 거고 2023년에 상장해서 재무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하는 이런 구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랬을 때 빗썸의 영업이익을 보면 상장을 2022년에 한다고 보는 게 어쨌든 순이익이긴 하지만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3년, 2021년까지 이익을 하긴 하고, 그럼 3년간 영업이익이 있으면 이제 상장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2022년에 상장을 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는데, 그 가상화폐 시장이 좋았을 때 빗썸의 이익을 보면 굉장히 가공할 수준입니다. 영업이익률이 75%입니다. 많이 줄긴 했지만 최근에는 요런 영업이익률을 갖고 간다면 가상화폐 시장이 망하지 않는 이상 이 가치를 유지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바닥을 치고 이제 이익 증가, 매출 감소. 제일 큰 문제가 가상화폐를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 보유 때문에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면 순이익이 늘어나고 가상화폐 가격이 떨어지면 순이익이 줄어드는 이런 구조고, 최근에 오르면서 이 순이익이 좀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런 구조가 되니까 이 빗썸 실적 추이를 봤을 때 올해 3분기까지 이러니까 4분기까지 하면 뭐 더 나은 정도? 그럼 1조 원의 밸류를 인정받기는 충분할 거다.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은 통화가치 하락을 반영을 해서 유동성 공급이 과잉이 되는, 그래서 모든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현금 빼고 다 좋아지는 이런 상황에 동참을 할 거고, 투자자들은 글로벌 기업이 진출을 하고 또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면서 점점 자산으로 인정을 받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가상화폐가 무슨 근거가 있다고, 가치 근거가 있다고. 주식시장에서 보면 개떡같은 종목들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주식시장의 어떤 수요가 뭐 가상화폐로 조금 나갔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
그 2023년부터 가상화폐가 조금 재미없어진다고 보는 게 2023년에 가상화폐는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22%입니다. 근데 주식은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22%니까 뭐 이거보다는 이게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주식시장은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가상화폐는 2022년이 절정이니까 그때 상장하는 게 맞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상장 시점은 매각을 올해 내에 마무리하고 일정 규모로 내년에 실적을 제대로 만들어서 2022년에 실적 절정일 때 상장을 하는 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고, 예, 그랬을 때 상장 수혜주는 그 이니셜 투자조합에 출자를 한 이원 컴포텍하고 그리고 그 빗썸 홀딩스 지분을 갖고 있는 비덴트, 비덴트 지분을 갖고 있는 BT1, BT1 지분을 갖고 있는 버킷 스튜디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요 네 종목을 그러면 한꺼번에 보면 이미 세 종목은 상승이 나왔고 한 종목은 시세가 먼저 있다가 죽은 상태인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원 컴포텍은 기술적으로만 보면 이거 쌍봉 이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다니 참. 예, 쌍봉을 찍었습니다. 쌍봉을 찍고 하락할 때 거래량도 좀 있는 상태고 기술적으로 나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급락 패턴으로 가고 있는 이런 수순이니까 많이 떨어져서 여기까지 오면 좀 빗썸 상장을 보고 한번 사볼만 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요 지배 구조의 최상단에 있는 회사는 여기서 터지면 수혜를 직접 받는 이쪽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데 간접적으로 2중, 3중, 4중의 간접이기 때문에 이원 컴포텍의 어떤 수혜 정도는 직접적인 수혜 정도는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 이니셜이고 네, 그럼 이니셜이 비덴트를 직접 보유를 한 지분도 10% 정도 있으니까 그러면 BT1 버킷 스튜디오가 사실은 또 제일 핫발이 아니냐.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금액이 있으면 그러면 여기 직접적으로 지분을 엮여 있으니까 이원 컴포텍이 조금 나은 편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가총액 규모가 1330억. 보통 1000억짜리 이상이 움직이려면 정상적인 경우로는 잘 안 움직입니다. 1000억짜리 이상이. 그러니까 뭔가 작전 세력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 움직이는 거지 시가총액 1000억이 넘어가면 저절로 움직이는 경우는 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BT1을 보면 BT1은 최근에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빗썸 상장 이것도 찾은 것도 요 BT1 때문인데 제가 아시는 분 한 분이 BT1에 물려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고 그래가지고 거의 한 2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요 시점에서 물려가지고 그래서 본전 이번에 찾고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서 BT1이 도대체 왜 오르지 이거 뭐 아니 근데 이거 3천억짜리나 되는 이 큰 시총이 어떻게 움직이지? 봤을 때 빗썸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BT1의 상승, BT1은 먼저 반영을 했으니까 딱히 지금 들어가는 건 매력이 없을 것 같고 비덴트도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빗썸 가치에 대한. 왜냐하면 이 비덴트를 보면 직접적인 수혜를 받으니까 돈이 직접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비덴트는. 근데 비덴트의 지금 시가총액이 4,276억인데 3천억 원이 들어온다. 요건 좀 최근에 움직인 게 이유가 있네? 그리고 매집이 이렇게 되고 움직였네? 여기서 한번 또 있었고 그래서 비덴트는 시세를 낼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 이미 오른 상태에서 뭘 지금 들어가는 게 좀 부담이 있고 큰 흐름을 보면 과거에 상승한 거 봤을 때 지금은 시작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그나마 조정받으면 조금 해볼만 하다.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버킷 스튜디오는 뭐 시총이 제일 작습니다. 823억.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구조에서, 요 구조에서 버킷은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 둘 건너서 수혜를 받고, 이니셜 같은 경우는 한 방에 들어가고, 일부는 지분 구조로 봤을 때. 예, 그래서 버킷이 가장 동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버킷 스튜디오가 뭐 딱히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나마 뭐 가치 대비 주가라고 하는 부분이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니까. 예, 그래서 1000억 이하는 그냥 뉴스 갖고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정받으면 뭐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예, 그런 상태. 그러면 이제 이온 컴포텍 보면 시총이 1300억 되고, 근데 이온 컴포텍은 보면 일단 지금 순자산 규모가 163억입니다. 뭐 사실상 깡통입니다, 이 회사는. 그리고 제일 이 네 종목 중에서 지금 제일 깡통이 이온 컴포텍이 제일 깡통이다. 그리고 주가도 쌍봉 찍고 무너졌고 지금 현재 급락 패턴인 상태. 예, 뭐 내려올 때 거래량 터졌으니까 요걸 만회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버킷 스튜디오는 시총 규모가 작기는 한데, 예, 작고 그나마 이게 다른 종목보다는 조금 시총 대비 가치가 괴리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 거. 그리고 BT1이나 비덴트는 시총 규모가 큽니다. 3천억, 4천억 되니까. 근데 비덴트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으니까 뭐 이해를 할 수 있고, BT1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중에서 개떡 같은 종목이 오른다라고 하면 이온 컴포텍이 제일 개떡 같으니까 제일 찰떡까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트 흐름만 보면 또 지금 구조로는 일단 부담이 있고, BT1은 비덴트도 적당히 조정받고 가는 흐름이 좋고, 버킷은 일단 조정받았으니까 방향을 유지하면 긍정적이고, 그래서 종합을 하면 이온 컴포텍이 제일 깡통 개떡 같은 종목, 흐름도 제일 나쁘고, 보통 이런 게 또 관심 받으면 조금 올라가던데 하는 거하고, 이 버킷 같은 경우는 가벼우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조금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도대체 너는 어디에 투자를 할 거냐? 제 기준으로 투자할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근데 그래도 빗썸이 상장하는데 시장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상장이 아니라 매각하고 나중에 상장하겠지만 어쨌든 상장할 때까지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할 건데, 제가 그나마 이 중에서 제 투자 성향에 맞춰서, 제 투자 기준에 맞춰서 투자를 한다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덴트에 돈이 들어간다 해도 BT1에 갔다가 버킷에 갔다가 이렇게 되는 구조니까, 버킷이 가장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개떡 같지 않은 종목이고, 그러면 개떡 같은 종목 이런 거 잘 오르니까 버킷 제외. 그리고 BT1이나 비덴트는 시총이 너무 커서 제외. 이온 컴포텍 제일 개떡 같은데 한번 넣었다가 마음이 어쩌지, 이런 것 때문에 한 1000만 원만 지금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여기까지 오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요약을 하면 빗썸이 상장을 하게 되는 게 아마 2년 이내에 상장을 할 것 같고, 그게 앞서서 매각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지배 구조는 그 이니셜 투자조합하고 이정훈 의장, 이정훈 의장이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최대 주주인데, 어쨌든 매각을 하면 이 지분만 팔지 아니면 다 같이 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팔아도 3천억을 회수하고 나중에 팔면 5천억 정도 회수를 할 수 있다. 예,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매각은 일반적인 M&A 사례를 봤을 때 굉장히 그 갭이 작아서 성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매각 후에 상장을 하게 되는 과정이 길어야 2년이고, 예, 영업이익은 바닥을 치고 좋아지고 있고, 빗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장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될 거고, 통화가치 하락이나 가상화폐 시장의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는 구조에서 조금 더 지금보다 나아진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고, 네, 그래서 실적이 절정일 때 상장하게 되면 지금 매각해도 뭐 굉장히 많은 현금을 회수하게 되고, 매각에 동참하지 않고 상장할 때 차익 실현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은 금액. 그 중에서 수혜를 받는 게 이원 컴포텍, 버킷 스튜디오, BT1, 비덴트 이 4개인데, 비덴트는 직접 수혜를 받는데 이미 주가가 좀 올랐고, BT1도 역시 올랐고, 버킷도 조금 올랐다 조정받고 있는데 그나마 가격 부담이 좀 적고, 이원은 쌍봉 찍고 떨어졌는데 뭐 여기까지 더 떨어지면 개떡 같은 종목이 잘 오른다는 전제로 한번 조금만 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빗썸 상장 수혜주 총정리 4개밖에 안 되지만, 예, 어쨌든 이거 그냥 관심 정도만 갖고 계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